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또 어쩔 수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형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그리고 형사조정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절차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형사소송은 대부분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나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될 거고요. 그 고소장에는 이제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육하 원칙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고소장을 제출한다라고 다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증거가 이런 소송에서는 제일 중요한 만큼 이제 고소장을 제출할 때 이제 상대방이 나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제 고소하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준비해가지고 내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된다고 하면은 경찰에서는 이제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당사자, 그러니까 고소인이랑 피고소인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조사를 다 마치게 된다고 하면은 경찰은 이제 검찰에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소 의견인지 아니면 불기소 의견인지로 이제 사건을 보고하고 넘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검찰로 넘어가게 된 사건은 다시 한번 검사를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검사 재량에 따라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검사가 그대로 이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크게 나눠보면은 검사의 처분은 기소 처분 그리고 불기소 처분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불기소 처분 같은 경우에는 유죄인 기소유예가 아닌 한에는 처벌 없이 절차가 종결되겠지만은 기소 처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그 형량 수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형사조정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검찰청에서 진행이 되는 제도가 바로 형사조정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합의하고 화해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랑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는 이제 피해를 최대한 회복을 받고 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까지 이용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이때 원만히 합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피해자 쪽에서는 보상을 받았으니까 피해 회복이 웬만큼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했으니까 형량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잘하면은 또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불기소 처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사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전거래상의 문제,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에서 자주 애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에서 그 형사소송 절차, 고소가 계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또 힘든 시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사소송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벌, 형량을 기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좀 전략적인 책을 세우고 사건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조정에 성실히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민사소송 그리고 민사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형사소송 그리고 형사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소송과 조정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사건을 진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두 영상을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특한 최근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